오늘은 62세 한 여성의 금지된 선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38년 결혼 생활, 7년간 부부 관계조차 없는 삶. 남편에게는 투명인간, 자식들에게는 판단력 없는 노인. 그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아직 여자인데 왜 아무도 나를 보지 않는 걸까? 그러던 어느 날 한의원에 찾아온 55세 대학 교수. 그는 오랜만에 그녀를 한 사람으로, 한 여성으로 존중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대학 연구실에서 38년 만에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와의 키스. 부드럽고도 단단하게 입술이 맞닿았을 때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살아있기를 갈망했는지. 지금은 아무 생각도 하지 말아요. 그녀의 속삭임과 함께 금지된 문이 열렸습니다. 세상의 비난과 가족의 반대 속에서도 자신의 행복을 선택한 한 여성의 용기 있는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정은혜, 올해 62살입니다. 부산 해운대에서 28년째 한의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동네 어르신들은 저를 정 원장님이라 부르며 신뢰해 주십니다. 저 역시 그 믿음에 보답하고자 항상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남편 김종훈 씨와는 결혼한 지 38년이 되었습니다. 슬아의 아들 하나, 딸 하나를 두었고 이제 둘 다 결혼해서 각자의 가정을 꾸리고 있습니다. 아들 지훈이는 35, 딸 수진이는 32입니다. 겉으로 보면 제 삶은 누가 봐도 부러워할 만한 것이었습니다. 남편은 건설회사 임원으로 안정적인 직장 생활을 해왔고 저 역시 한의원을 통해 경제적으로 독립적인 삶을 살아왔습니다. 모두가 완벽한 가정이라고 말했죠. 하지만 그 완벽해 보이는 외양 뒤에는 텅 빈 공허함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한 건 7년 전이었습니다. 갱년기가 찾아왔고 몸도 마음도 서서히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밤마다 식은땀에 젖어 깨어나고 이유 없이 눈물이 흐르는 날이 많았습니다. 그때부터 남편과의 관계도 점점 멀어졌습니다. 처음에는 제 몸 상태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호르몬의 변화로 인한 감정 기복이 문제라고 여겼죠. 남편도 저를 이해해 줄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습니다. 남편은 저를 이해한 것이 아니라 그저 무관심해진 것뿐이었습니다. 여보, 오늘 우리 결혼 기념일인데? 제가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을 때 남편의 반응은 언제나 똑같았습니다. 아, 그래? 미안. 오늘 중요한 미팅이 있어서? 다음에 밥이나 먹자. 38년 전 우리는 서로에게 영원한 사랑을 약속했습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함께하겠다고 맹세했죠. 하지만 지금의 남편에게 저는 집사람, 그저 집에 딸린 가구 같은 존재일 뿐이었습니다. 남편은 제가 무엇을 생각하는지, 무엇을 원하는지 더 이상 궁금해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은 늘 텔레비전이나 골프 중계에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더 견디기 힘든 것은 부부 관계였습니다. 이미 5년 전부터 남편과 저는 그런 관계가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갱년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제 몸이 예전 같지 않아서, 제가 원하지 않아서 멀어진 거라고요? 하지만 진실은 달랐습니다. 남편은 애초에 저에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제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제 몸 상태가 어떻든 그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여보, 오늘은? 가끔 제가 용기를 내어 다가가려 하면 남편은 늘 똑같은 반응이었습니다. 피곤해. 미안. 그리고는 등을 돌리고 잠들어 버렸습니다. 저는 혼자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나는 이제 여자가 아닌 건가? 60이 넘으면 이런 건 필요 없는 건가? 하지만 제 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누군가의 손길이 그리웠고 따뜻한 포옹이 필요했습니다. 여자로서의 욕망이 사라진 게 아니라 그저 억눌려 있을 뿐이었습니다. 자식들의 태도도 저를 힘들게 했습니다. 어느 명절 집 리모델링 이야기가 나왔을 때였습니다. 제가 의견을 말하자 딸 수진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는 이제 나이도 있으시니까 우리가 결정할게요. 엄마는 그냥 편하게 쉬세요. 제가 평생을 살아온 집입니다. 제가 앞으로도 살아갈 공간인데 왜 제 의견은 무시되어야 하는 걸까요? 수진아, 엄마도 의견이 있는데.
엄마, 요즘 트렌드를 아세요? 저희가 더 잘 알아요? 마치 제가 판단력을 잃은 노인이 된 것 같았습니다. 아직 62살입니다. 매일 요가를 하고 한의원을 운영하며 건강하게 활동하고 있는데 말입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랫동안 거울을 들여다봤습니다. 세월의 흔적은 분명했습니다. 눈가에 잔주름이 생겼고 입가에도 선이 졌습니다. 하지만 꾸준한 운동과 관리 덕분에 또래보다는 젊어 보이는 편이었습니다. 요가 덕분에 몸매도 여전히 균형 잡혀 있었고 피부도 탄력이 있었습니다. 친구들 사이에서도 가장 동안이라는 말을 자주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무슨 소용일까요? 가장 가까운 남편조차 저를 여자로 보지 않는데요. 자식들은 저를 한물간 노인 취급하는데요. 나는 아직 여자인데? 거울 속 제 모습에게 속삭였습니다. 손으로 제 얼굴을 쓰다듬어 봤습니다. 여전히 부드러운 피부, 아직 탄력 있는 목선. 저는 아직 살아있는데 왜 아무도 저를 보지 않는 걸까요? 대답은 없었지만 제 가슴 깊은 곳에서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꿈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일상은 반복되었습니다. 아침 6시 저는 일어나 남편의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남편은 신문만 보며 식사를 했습니다. 저와 눈 한 번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오늘 저녁은 몇 시에 들어와? 모르겠어. 늦을 것 같으니까 먼저 먹어. 늘 같은 대화였습니다. 한의원에 출근해서는 환자들을 진료했습니다. 환자들은 저를 신뢰했고 저는 그 신뢰에 보답했습니다. 저녁 7시 혼자 식사를 하고 설거지를 하고 텔레비전을 보다가 잠들었습니다. 옆에서 남편은 코를 골았습니다. 이런 삶이 앞으로 얼마나 더 계속될까요? 10년? 20년? 저는 이렇게 투명인간처럼 살다가 생을 마감하는 걸까요? 문득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살아있지만 살아있지 않은 삶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나는 언제 마지막으로 행복했을까? 나는 언제 마지막으로 두근거렸을까? 나는 언제 마지막으로 여자로서 살아있음을 느꼈을까?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돼. 뭔가 변해야 해. 무엇을 어떻게 바꿔야 할지는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살 수는 없다는 것만은 확실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 후 운명적인 만남이 찾아왔습니다. 어느 화요일 오후 한의원 문이 열리며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예약한 이준서입니다. 55살 정도로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단정한 옷차림, 부드러운 인상, 그리고 무엇보다 저를 바라보는 그 눈빛. 오랜만에 느껴보는 시선이었습니다. 누군가 나를 보고 있구나. 제 심장이 이상하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누우시면 됩니다. 진료를 시작하면서 저는 알았습니다. 이 사람은 평범한 환자가 아니라는 것을. 정 원장님, 한의학을 공부하신 지 오래되셨나 봅니다. 손길이 매우 능숙하시네요. 28년째 하고 있습니다. 대단하십니다. 한 분야에서 그렇게 오래 일하신다는 것은 정말 존경스러운 일입니다. 그의 말은 진심이었습니다. 오랜만에 듣는 진심 어린 칭찬. 오랜만에 느껴보는 존중. 오랜만에 제가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느낌. 원장님, 치료가 끝난 후 그가 말했습니다. 혹시 차 한잔 하실 시간 있으신가요? 한의학에 대해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서요. 저는 망설였습니다. 환자와 사적으로 만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제 입은 이미 대답하고 있었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제 인생에 무언가 새로운 것이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그것이 행복일지 불행일지는 몰랐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적어도 이 순간만큼은 저는 다시 살아있음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그날 오후 저는 이준서 씨와 한의원 근처 카페로 갔습니다. 원장님, 커피 드실까요? 아니면 차? 커피요? 아메리카노로 주세요. 그는 주문을 하고 돌아와 제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원장님은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28년간 한 분야를 지켜오신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준서 씨는 무슨 일을 하시나요? 저는 부산대학교에서 동양철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교수예요? 아, 그래서 한의학에 관심이 많으셨군요. 네. 동양철학과 한의학은 맥이 다 있잖아요. 음양오행, 기의 흐름 같은 것들이요. 대화는 자연스럽게 이어졌습니다. 한의학에서 시작해 철학, 문학, 인생 이야기까지. 원장님, 혹시 실례가 아니라면? 가정은 어떠세요? 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결혼한 지 38년 됐어요? 오래 사셨네요? 행복하세요? 그 질문에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모르겠어요? 제 입에서 나온 솔직한 대답에 저 자신도 놀랐습니다. 남편은? 저를 더 이상 보지 않아요? 저는 그저 함께 사는 사람일 뿐이에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처음 만난 사람에게 이렇게 사적인 이야기를 털어놓다니. 원장님? 이준서 씨가 조심스럽게 제 손을 잡았습니다. 원장님은 여전히 아름다운 여성입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해요. 그의 손은 따뜻했습니다. 얼마 만의 온기였을까요? 고맙습니다. 그런 말 오랜만에 들어요? 그날 이후 이준서 씨는 일주일에 한 번씩 한의원을 찾아왔습니다. 요통치료가 목적이었지만 우리의 대화는 점점 깊어졌습니다. 그렇게 석 달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진료를 마친 후 이준서 씨가 말했습니다. 은혜 씨? 처음으로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저 고백할 게 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원장님을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한 여성으로서요?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결혼했잖아요? 알아요? 하지만 제 마음을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저는 그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도. 그래요? 제 입에서 나온 고백에 저 자신도 놀랐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진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원장님은 결혼하셨잖아요? 알아요? 하지만 저는 이미 오래전에 끝난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날 우리는 처음으로 손을 맞잡았습니다. 단순한 스킨십이었지만 제게는 전율이 흘렀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38년 결혼 생활에서 단 한 번도 다른 남자를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 지금 저는 무엇을 하고 있는 걸까요? 다녀왔어? 남편은 소파에 누워 텔레비전만 보고 있었습니다. 응? 저녁은? 냉장고에 반찬 있어? 데워 먹어? 알았어. 대화는 거기서 끝이었습니다. 제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왔는지, 하루는 어땠는지 묻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남편 옆에 누워 있었지만 마음은 이준서 씨에게 가 있었습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거지? 하지만 동시에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렇게 두근거리는 게 얼마만이지? 다음 주 이준서 씨가 제안했습니다. 은혜 씨, 제 연구실로 오시겠어요? 제가 모은 한의학 서적들을 보여드리고 싶어요. 네. 저는 주저없이 대답했습니다. 대학교 연구실은 조용하고 아늑했습니다. 서가에는 정말 많은 한의학 관련 서적들이 꽂혀 있었습니다. 와, 정말 많네요. 은혜 씨를 알게 된 후로 더 관심이 생겨서 모으기 시작했어요. 그의 눈빛이 제게 고정되었습니다. 은혜 씨? 네? 키스해도 될까요? 제 대답 대신 저는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38년 만에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와의 키스. 부드럽고도 단단하게 입술이 맞닿았습니다. 그 키스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의 목을 감싸 안으며 그 품에 온전히 몸을 맡겼습니다. 한의원 원장도 누군가의 아내도 아닌 그저 한 명의 여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의 손끝이 조심스럽게 제 허리선을 따라 내려왔고 저는 그 온기를 고스란히 느꼈습니다. 지금은 아무 생각도 하지 말아요. 제 속삭임에 그도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날 우리는 말없이 서로에게 마음을 열었습니다. 미안해요. 키스가 끝난 후 이준서 씨가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저도 원했어요.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서로를 아는 채 서 있었습니다. 말없이 오직 심장 소리만이 들렸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의 관계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일주일 후 이준서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은혜 씨, 제 집으로 오시겠어요? 저녁 식사를 대접하고 싶어요? 네.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곳에 가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하지만 저는 가고 싶었습니다. 그의 원룸은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책장에는 책들이 빼곡했고 작은 식탁에는 그가 정성스럽게 준비한 저녁 식사가 차려져 있었습니다. 직접 만드셨어요? 네. 요리를 좋아해요? 저녁을 먹는 내내 우리는 떨리는 손으로 와인잔을 들었습니다. 대화는 계속 이어졌지만 우리 둘 다 알고 있었습니다.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 은혜 씨? 식사가 끝난 후 그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저는 원장님을 정말 원합니다. 하지만 원장님이 불편하시다면, 후회하실 것 같다면 지금이라도 돌아가셔도 돼요?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저는 후회하지 않을 거예요. 그 말이 끝나자마자 그가 저를 끌어안았습니다. 이번에는 더 깊고 더 절실한 키스였습니다. 우리는 천천히 침대로 향했습니다. 각자의 옷을 벗으며 서로를 확인하듯 바라봤습니다. 은혜 씨, 정말 아름다우세요? 그의 진심 어린 말에 제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언제가 마지막이었을까요? 이런 말을 들어본 게. 준서 씨도요? 저는 그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며 속삭였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서로에게 완전히 몸과 마음을 열었습니다. 38년간 느껴보지 못한 감각이었습니다. 남편과의 관계는 언제나 의무였습니다. 빨리 끝내고 싶어하는 남편, 그저 참고 견디는 저. 하지만 이준서 씨는 달랐습니다. 그는 제가 무엇을 원하는지 물었습니다. 제가 편안한지 확인했습니다. 저를 한 명의 여자로, 한 명의 인간으로 대했습니다. 괜찮으세요? 네. 좋아요? 그의 섬세한 배려에 저는 오랜만에 여자로서의 저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새벽이 가까워질 때까지 우리는 서로를 탐색했습니다. 말로, 손길로, 시선으로. 은혜 씨, 저는 지금 정말 행복해요. 그가 제 머리칼을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저도요? 저는 그의 품에 안겨 눈을 감았습니다. 죄책감이 없었다면 거짓말일 겁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거울을 보니 제 얼굴이 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생기였습니다. 어디 갔다 와? 남편이 무심하게 물었습니다. 친구 만나고 왔어? 그래. 그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제 얼굴이 어떻게 변했는지, 제 눈빛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전혀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매주 이준서 씨를 만났습니다. 처음에는 죄책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잘못한 것이 아니라 저는 그저 잃어버린 저 자신을 되찾고 있을 뿐이라는 것을. 은혜 씨, 사랑해요. 어느 날 이준서 씨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저도 사랑해요. 62세에 처음으로 진짜 사랑을 고백하고 있었습니다. 한의원 일도 더 열심히 하게 되었습니다. 환자들은 제가 밝아졌다고 말했습니다. 요가도 더 열심히 했고 옷차림도 신경 쓰게 되었습니다. 엄마, 요새 왜 그렇게 예쁘게 꾸미세요? 딸 수진이가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그냥 기분이 좋아서. 엄마한테 무슨 좋은 일 있어요? 아니야. 그냥. 저는 얼버무렸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수진이가 광안리 카페에서 저를 목격한 것입니다. 이준서 씨와 손을 잡고 있는 모습을. 그날 밤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집에 돌아왔을 때 거실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남편은 분명 골프 모임이라고 했는데 어디 갔다 와? 남편이 소파에 앉아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차갑게 굳어 있었습니다. 친구 만나고 왔는데. 거짓말. 남편이 휴대폰을 저에게 던졌습니다. 화면에는 제 사진이 떠 있었습니다. 이준서 씨와 카페에서 손을 맞잡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이게 뭐야?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수진이가 보냈어? 우연히 봤다고?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당신, 바람 피운 거야? 여보, 얼마나 됐어? 남편의 눈에는 배신감과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6개월. 저는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미쳤구나. 60이 넘어서 바람을 피워? 당신은 나한테 관심도 없었잖아? 제 목소리도 커졌습니다. 난 7년 동안 당신 곁에서 투명인간처럼 살았어. 당신은 나한테 뭐 하나 물어본 적 있어? 내가 힘든지 외로운지? 그래도 그렇지 바람을 피워? 당신이 먼저 날 버렸어. 감정적으로. 우리는 그날 밤 내내 싸웠습니다. 5년 동안 부부 관계도 없었어. 당신이 날 거부했잖아. 피곤했다고? 피곤한 게 아니라 관심이 없었던 거지. 나는 아직 여자야? 62이지만 아직 살아있는 사람이라고? 남편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나도 누군가의 손길이 필요해. 따뜻한 말 한마디가 필요하다고? 근데 당신은 나한테 뭘 해줬어? 결혼기념일도 기억 못하고 내 이야기는 듣지도 않고. 그래도 배신은 배신이야? 남편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혼하자. 그 말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여보, 당장 이혼해. 난 배신당한 인생은 못 살아? 그날 밤 저는 집을 나왔습니다. 갈 곳을 잃은 채 저는 이준서 씨에게 전화했습니다. 들켰어요? 뭐라고요? 그의 목소리도 충격으로 가득했습니다. 남편이 알아버렸어요? 이준서 씨는 즉시 달려왔습니다. 저를 따뜻하게 껴안아 주었죠. 누님 괜찮으세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하죠? 제 눈에는 두려움과 혼란이 가득했습니다. 은혜 씨? 이준서 씨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이혼하세요? 그리고 저랑 같이 살아요? 하지만 이미 끝난 결혼이잖아요? 은혜 씨 인생이에요? 이제 은혜 씨가 원하는 대로 사세요? 그의 말에 제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두려워요? 저도요? 하지만 함께라면 할 수 있어요? 이혼 절차는 생각보다 빨리 진행되었습니다. 남편은 분노에 차 있었지만 재산 분할은 공정하게 처리했습니다. 38년의 세월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였을까요? 이게 마지막입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서류에 서명하며 남편이 말했습니다. 당신을 다시는 보고 싶지 않아? 저도요?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자식들은 달랐습니다. 엄마 어떻게 그러실 수 있어요? 딸 수진이가 울먹이며 전화했습니다. 아빠 친구랑? 그것도 엄마 나이에? 수진아, 엄마도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창피해요, 정말. 이제 친구들한테 뭐라고 말해요? 엄마 정신 차리세요? 아들 지훈이도 차갑게 말했습니다. 엄마 나이가 몇인데 이러세요? 부끄럽지도 않으세요? 지훈아, 엄마도 사람이야. 엄마도 여자라고? 그래도 그렇죠. 아빠를 어떻게 배신할 수가 있어요? 그들에게 저는 엄마이기 전에 한 명의 여자라는 사실을 이해시킬 수 없었습니다. 당분간 연락하지 마세요. 생각 좀 할 시간이 필요해요. 그렇게 자식들과의 관계도 끊어졌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58년을 살며 처음으로 저는 제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고 있었으니까요. 이혼 후 1년, 저는 이준서 씨와 함께 작은 아파트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은혜 씨 아침 먹어요? 매일 아침 그가 먼저 일어나 따뜻한 식사를 준비해 두었습니다. 고마워요. 오늘 한의원 일찍 끝나요? 응. 오후에는 일찍 끝내고 같이 저녁 먹자. 좋아요? 평범하지만 제가 그토록 갈망하던 행복한 일상이었습니다. 한의원 환자들 중 일부는 제 이혼 소식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여전히 저를 신뢰했습니다. 원장님, 요새 더 밝아지신 것 같아요? 그래요? 감사합니다. 뭔가 좋은 일 있으세요? 네. 제 인생을 되찾았어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매일 밤 우리는 여전히 뜨거운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은혜 씨 사랑해요? 그가 제 귀가에 속삭일 때마다 제 심장은 다시 뛰곤 했습니다. 저도요?
이제 그의 품은 제게 세상에서 가장 편안한 안식처가 되었습니다. 1년 후 남편이 재혼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지인을 통해 전해 들은 소식이었습니다. 그도 새로운 삶을 시작한 것이죠. 잘 살아요? 마음속으로 축복해 주었습니다. 이제 그는 제 삶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식들과는 여전히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가끔 소식은 들려왔습니다. 수진이는 남편과 잘 지낸다고 하고 지훈이도 직장 생활이 순조롭다고 했습니다. 그들의 삶에서 저는 지워진 듯 했지만 저는 더 이상 상처받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도 각자의 삶이 있고 저에게는 저의 삶이 있으니까요. 어느 일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은혜 씨? 이준서 씨가 진지한 표정으로 제 손을 잡았습니다. 네? 저와 결혼해 주시겠어요? 네? 정식으로 부부가 되고 싶어요? 은혜 씨를 제 아내로 맞이하고 싶습니다. 제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네. 좋아요? 그렇게 우리는 결혼을 준비했습니다. 성대한 예식은 아니었습니다. 그럴 필요도 없었죠. 저희를 이해해주는 몇몇 친구들과 이준서 씨의 지인들만이 자리했습니다. 결혼식 날 저는 단아한 한복을 입었습니다. 와, 은혜 씨. 정말 아름다우세요? 이준서 씨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준서 씨도 멋있어요? 예식장에 들어서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63세의 신부와 56세의 신랑. 늦은 나이의 결혼이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진실한 사랑과 믿음으로 가득 찬 결혼이었습니다. 신랑, 신부는 평생을 함께하며 서로를 사랑하고 존중할 것을 약속하십니까? 네. 우리는 동시에 대답했습니다. 축가는 없었지만 진심 어린 박수 소리가 우리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해 주었습니다. 은혜 씨 아니? 이제 와이프? 이준서 씨가 수줍게 웃으며 제 손을 잡았습니다. 평생 행복하게 해줄게요. 저도요? 저는 그의 손을 꽉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날 밤 새로운 보금자리에서 여보? 이준서 씨가 저를 품에 끌어안으며 속삭였습니다. 이제 우리 매일 이렇게 함께 있을 수 있네요. 저는 그의 눈을 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네. 앞으로 쭉. 우리는 함께 웃으며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이젠 그 어떤 금기도, 그 어떤 시선도 우리를 가로막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비난했습니다. 62세에 남편을 배신하고 그보다 젊은 남자와 사랑에 빠진 파렴치한 여자라고 수군거렸죠. 하지만 저는 이제 그 어떤 비난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들의 시선은 제게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으니까요. 제 마음속에는 깊은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지난 62년의 삶은 마치 잔잔한 물결 같았습니다. 큰 파도도 거친 폭풍우도 없이 그저 흘러가는 대로 살았습니다. 남편의 그림자 속에서 자식들의 기대에 맞춰 엄마와 아내, 약사라는 이름 아래 나라는 존재는 희미해져 갔습니다. 하지만 이준서 씨를 만나면서 저는 비로소 진정한 저 자신을 찾았습니다. 잃어버렸던 여자로서의 정체성, 꿈틀거리는 욕망, 그리고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는 주체적인 삶을 선택할 용기를 얻었습니다. 우리의 새로운 결혼 생활은 매일이 감사였습니다. 그는 저의 한의원 일을 존중해 주었고 저는 그의 연구와 강의를 아낌없이 지지했습니다. 아침마다 그가 끓여주는 따뜻한 커피 한 잔, 저녁마다 함께 나누는 소박한 대화, 그리고 밤마다 서로에게만 허락된 은밀한 속삭임. 이 모든 순간들이 저에게는 소중한 선물 같았습니다. 은혜 씨 혹시 후회 안 해요? 어느 날 저녁 이준서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전혀요? 당신을 만난 게 제 인생 최고의 선택이었어요? 자식들과 연락이 안 되잖아요? 언젠가는 이해해 줄 거예요? 지금은 그들도 상처받았으니까요? 죄송해요? 쟤 때문에? 아니에요? 이건 제 선택이었어요. 저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2년 후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딸 수진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수진아? 엄마? 저 둘째 가졌어요? 정말? 축하해. 엄마 제가 너무 심하게 말했죠? 수진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니야? 네가 충격받았을 거야? 엄마도 힘드셨을 텐데. 저는 엄마 마음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괜찮아? 이해해. 엄마 한 번 만날 수 있을까요? 우리 애들도 할머니 보고 싶대요. 제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래. 만나자. 다음 주 저는 수진이를 만났습니다. 엄마? 수진이가 저를 꼭 껴안았습니다. 미안해요, 엄마? 아니야. 엄마가 미안해.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울었습니다. 엄마 행복하세요? 응. 정말 행복해. 그럼 됐어요? 엄마도 엄마 인생 사실 권리가 있는 거잖아요? 수진이의 말에 저는 또 눈물이 났습니다. 고마워, 수진아. 누군가 저에게 다시 그때로 돌아간다면, 같은 선택을 할 것이냐고 묻는다면, 저는 주저없이 네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가족의 비난, 사회의 따가운 시선. 하지만 저는 그 대가로 가장 소중한 것을 얻었습니다. 바로 저 자신을 사랑하는 법, 그리고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깨닫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세상의 기준에 갇혀 살지 않습니다. 제 마음이 이끄는 대로, 제 본능이 원하는 대로 삶을 채워나갈 것입니다. 62세 그리고 지금은 65세. 이 황혼의 나이에서야 비로소 찾은 진짜 사랑과 진정한 행복. 늦었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후회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는 그 어느 때보다 빛나고 진정으로 행복하니까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타인의 시선과 사회의 기대에 갇혀 살기 쉽습니다. 특히 우리 시니어 세대는 평생을 가족을 위해, 자식을 위해 희생하며 살아왔죠. 하지만 진정한 행복은 자신의 마음에 솔직해질 때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은혜 씨의 선택이 옳았는지 그른지는 누구도 판단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그녀가 자신의 인생을 주체적으로 살아가기로 결심했다는 것, 그리고 그 결과로 행복을 찾았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62세에 찾은 사랑? 어떤 이들은 늦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행복을 찾는데 늦은 나이란 없습니다. 여러분도 자신의 행복을 위해 용기 있는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중요한 건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얼마나 살아있음을 느끼고 있는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밌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주인공에게 힘찬 응원의 댓글도 많이 남겨주세요.